이건 누구도 안 알려줍니다. 심지어 미드저니 공식 매뉴얼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미드저니를 진짜로 잘 활용하는 상위 1% 고수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조차 안 하고요. 알아도 잘 적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프롬프트들의 비밀을 알고 나서 제 의도를 2배 더 잘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에 대한 각종 오해가 너무 많아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프롬프트에서 단어의 순서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처음에 간단한 프롬프트로 생성하다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프롬프트를 추가할 때 그냥 기존 프롬프트 뒤에다가 쭉 이어붙이거든요. 사실 프롬프트를 중요도 순으로 다시 배치하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귀찮음을 이겨내고라도 프롬프트 순서를 배치해야 되는지 프롬프트 순서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미드저니 버전 7 알파 버전이 출시됐으니까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오늘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모든 실험은 시드를 고정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형 AI의 기본 작동 원리는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디퓨전 방식입니다. 시드는 이 최초의 노이즈에 붙는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최초의 노이즈를 동일하게 고정해야 프롬프트가 디퓨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먼저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자, 절벽, 선셋, 라이팅 순으로 써볼게요. 시드 고정은 이렇게 프롬프트 맨 뒤에 시드 파라미터와 함께 아무 숫자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순서를 바꿔서 라이팅, 선셋, 사자, 절벽 순으로 써볼게요. 사자가 뒤로 가니까 확실히 선셋이 더 강조되어 와이드샷으로 나오는 느낌이죠. 이제 선셋, 사자, 절벽, 라이팅 순으로 순서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배경이 강조되는 와이드샷이 됐네요. 여기서 미드저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미드저니에는 AI가 프롬프트의 가중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대충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웹에서는 사용이 안 돼서 디스코드 미드저니로 넘어와서 여기에 슬래시 shorten 명령어를 입력 후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show details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마다 옆에 숫자로 모델이 인식하는 가중치가 나와요. 이게 완전히 저 숫자를 정확히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는 사자, 절벽, 마제스틱, 선셋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네요. 두 번째 프롬프트도 똑같이 해보면 사자, 절벽, 시네마틱, 선셋, 마제스틱 순으로 바뀌었죠. 시네마틱과 선셋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면서 두 번째 프롬프트가 더 와이드샷으로 생성된 듯 하네요. 세 번째 프롬프트도 해보면 사자, 절벽, 선셋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했습니다. 아마 절벽과 선셋의 조합이 비중이 높아져서 배경에 초점을 맞춰 생성한 것 같네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프롬프트의 순서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잘 보이죠. 결론은 그냥 무작정 프롬프트를 맨 뒤에 하나씩 추가하기보다는 귀찮더라도 중요도 순으로 배치하는 게 더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 써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실사 이미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다 보니 더 실사 같은 이미지를 원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 프롬프트들이 실제로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실사 사람 이미지가 가장 수요가 높으니 사람으로 테스트해 볼게요. 먼저 저런 화질 표현을 제외한 기본 프롬프트부터 넣어볼게요. 이렇게 고화질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넣지 않아도 디테일이 꽤 좋게 나왔죠. 그럼 이번엔 8K 프롬프트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디테일이 더 추가된 거는 없고 오히려 이런 빨간 빛처럼 원하지 않는 노이즈만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포토리얼리스틱을 넣어볼게요. 얘도 디테일이 좋아진 건 전혀 모르겠고 어떤 이미지는 오히려 더 실사 같지 않게 나온 듯하네요. 이런 프롬프트 말고 스킨 디테일을 추가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확실히 피부에 디테일이 조금 더 생기고 구도도 약간 디테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클로즈업이 살짝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결국 8K, 16K, 포토리얼리스틱 이런 노이즈만 생기는 프롬프트보다는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만약 인물 실사를 원한다면 Intricate Details of Skin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미드저니에서 과연 쉼표의 위치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분들은 단어마다 자주 쉼표로 끊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문 또는 문장으로 끊어 쓰시는 분들도 있죠. 이 쉼표의 비밀에 대해서도 직접 테스트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쉼표를 넣은 것과 그냥 띄어쓰기만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해 쉼표를 하나도 넣지 않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게요. 첫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고, 이제 같은 프롬프트에 단어별로 끊어서 쉼표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거의 한 95% 정도 유사한 이미지가 나왔죠. 이번에는 쉼표 개수를 줄여서 문장 단위로 나눠볼게요. 이것도 역시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비교해보면 쉼표의 위치나 개수는 이미지에 아주 미미한 디테일 차이에만 영향을 미치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보이네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나는 쉼표 말고 맨날 마침표로 썼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제대로 안 나온 건가? 이 문장 보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과연 미드저니는 어떤 문장 보호까지 이해하고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 기본 프롬프트를 하나 작성해 줄게요. 이제 이 쉼표들을 모두 마침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가 거의 비슷하네요. 쉼표나 마침표나 별로 의미가 없네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를 강조하거나 다른 프롬프트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려고 쓰는 괄호를 테스트해 볼게요. 네, 괄호도 크게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괄호 말고 중괄호를 넣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2번 생성되죠. 이거는 사실 이미 미드저니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능인데 중괄호는 중괄호 안에 쉼표로 나눠진 프롬프트들을 각각 한 번씩 넣어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대괄호까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미지가 나왔는데 비교를 위해 중괄호 이미지들을 가려주면은 네, 별로 차이가 없죠. 결국 중괄호 이외에는 마침표나 괄호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백날 괄호로 프롬프트를 구분해봤자 미드저니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콜론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얘도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앞에 쓴 프롬프트가 뒤에 있는 프롬프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더블 콜론으로 프롬프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직까지는 버전 7에서는 프롬프트 가정치가 먹질 않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버전 6.1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버전이 달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더블 콜론만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네요.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가중치 조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중치 수치에 대해서 미드저니 공식 매뉴얼에도 정확히 설명된 게 없어요. 그래서 가중치 수치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숫자에 따라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드림카인 지바겐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랙 지바겐이 나왔고 이제 요 사이에 프롬프트 가중치 파라미터로 끊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블랙과 웨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구분되어 생성됩니다. 아마 이 웨건을 폭스바겐 미니버스로 인식하는 듯하네요. 점 몇 개 추가됐다고 마이너스 3억이 됐어요. 여러분 프롬프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더블 콜론을 숫자 없이 넣으면 이 더블 콜론을 기준으로 좌우 프롬프트가 동일하게 1만큼의 비중으로 생성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과하게 10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비슷해 보이지만 블랙에 대한 비중이 거의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아까는 그래도 이미지 1개 정도는 블랙으로 나왔는데 이제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중치 조절 수치는 한 2에서 3 정도로만 적당히 쓰는 게 좋고 극단적인 수치는 다른 프롬프트의 영향이 아예 없어지니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AI를 남들보다 잘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드저니 프롬프트에는 관심이 없고 미드저니 버전 7의 새로운 기능이나 챗GPT 뉴스에만 관심이 많거든요. 저번주 챗GPT에 이어 이번주 미드저니 버전 7까지 정말 매주 AI가 쏟아지고 있는데 뉴스만 쫓다가는 다 놓치게 됩니다. 뭐 하나 정해서 좀 해보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더 좋은 게 나왔다 하고 그럼 그거 해보려니까 다시 여기서 또 좋은 게 나왔다 하고 이걸 업으로 하는 저도 지치는데 배워보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해서 차분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미드저니 같은 퀄리티는 좋지만 프롬프트를 완벽히 반영해주지는 못하는 모델들과 챗GPT 소라처럼 퀄리티는 조금 떨어져도 프롬프트를 잘 알아듣는 대화형 모델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종류 모두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결국 승자가 나오겠죠. 지금은 이 두 모델을 같이 사용해야 시너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챗GPT에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뉴스를 쫓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직접 써보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